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온 가족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는 이민가의 이민사입니다. 자, 오늘은 백악관 통신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날 발표한 이민개혁 법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역시 변함없이 늘 한결같이 쭉 always, anytime 미국 비자 최고의 전문가이시죠? 우리 정만석 미국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변호사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앞에 소개를 좀 거창하게 해드렸어요. 네. 자, 변호사님 드디어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에 취임을 했습니다. 네. 취임 첫날 그 여러 가지 행정명령에 서명한과 동시에 아주 굉장히 큰 사상 최대 규모의 어떤 이민개혁 법안을 발표를 했어요. 자, 이 법안을 또 그리고 신속하게 연방의회에서 통과해 줄 것을 촉구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시간으로 지난 1월 20일이죠. 네. 취임식을 마치고 백악관으로 돌아와서 네. 파리 기후 변화 협약에 복귀하고 WHO 탈퇴 절차를 중단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슬람 국가 국민들을 이제 미국 입국 금지를 처리하는 등 무려 17건에 걸치는 네.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네네.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기에 그렇죠. 바로 네. 이제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행정명령 이외에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미국 시민권 법안이라고 명명한 파격적인 이민개혁 법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내용을 이제 하나씩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첫 번째가 이제 불법 체류자에게 미국 시민권 취득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2021년 1월 1일 이전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불법 체류자들 중에서 범죄 이력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세금을 납부하는 등 아주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일단은 5년간 이제 임시로 이제 합법 체류 신분을 부여해 줍니다. 네. 그리고 이제 5년 후에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영주권 취득 후 3년 후에는 시민권 취득도 가능하게 해준다는 내용이 첫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변호사님 서류 미비자들을 구제해주는 이사의 I 조항과 비슷한 게 이번에 들어간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민법 245 I 조항에 의해서 구제받을 수 있었던 불법 체류자들은 사실은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네. 노동허가서나 피티션을 접수한 사람들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에 불법 체류자 구제 조치는 근 20년 만에 나온 불법 체류자 구제책으로 아마 상당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일까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누적된 이민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수십 년간 사용하지 않는 네. 사정되어 있는 영주권 번호를 재사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국무부 통계에 의하면 지난 20년 동안에만 가족 이민 30만 개, 취업 이민 20만 개 등 총 50만 개가 넘고 지난 100년간 계산을 해보면 450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네. 그럼 변호사님, 미사용 영주권 번호를 재사용하게 해준다면 아무래도 케이스의 진행 속도가 빨라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네네. 자, 다음 내용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고학력 전문기술 보유자들의 이민이 쉬워지는 어떤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이제 내용은 이제 해외 고급 인력을 미국으로 유치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외에 이제 불법 체류 기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일정 기간 이제 미국에 재입국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3년, 10년 재입국 금지 규정. 그렇죠. 네.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가족 결합이라는 어떤 그런 인도적인 사유,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허용을 해주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성년 상태에서 이민 수속을 진행을 하다가 이제 성년자가 돼버리면은 이제 동반 자녀로서 이제 포함이 되지 않는 에이징 아웃 제도가 있었는데요. 그 제도 역시 폐지하는 방향으로 이제 진행을 하겠다 하는 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추첨 영주권 수를 이제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범죄 피해자 비자의 어떤 쿼터도 확대하는 그런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번 발표된 이민개혁 법안에는 이민자들에게 아주 모두 좋은 내용만 들어있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네, 대부분 좋은 내용들인데 네.
단 한 가지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는 조금 불리한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인데 바로 국가별 쿼터 폐지 조항이에요. 네. 이제 그것이 이제 이 이민개혁 법안에 이제 새로 들어갔는데 현행 7%인 국가별 이민 쿼터를 가족 이민 같은 경우에는 상향 조정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에서 한 10% 정도 이제 올린다는 내용이죠. 네. 가족 이민은 이제 상향 조정을 하고 취업 이민은 완전 폐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적체가 심한 어떤 멕시코나 중국, 인도 출신자들에게는 굉장히 유리하게 적용이 되지만은 네. 한국 출신 이민자들에게는 상당히 불리하게 적용돼서 이제 사실 그만큼 케이스 진행 속도가 아마 늦어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그 변호사님 말씀대로 국가별 쿼터 폐지 조항은 이제 한국 출신 이민자들에게는 정말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변호사님, 이 그 바이든의 이 이민 개혁 법안이 구체적으로 언제쯤 시행이 될 것 같습니까? 네, 이번에 발표된 그 이민개혁 법안은 행정명이 아닌 그 네. 이민 법안이기 때문에 그렇죠. 연방의회의 최종 동의를 이제 거쳐야 합니다. 비록 이제 민주당이 이제 하원의 다수당 그리고 상원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 할지라도 이제 공화당과의 협의 과정에서 내용들이 약간의 어떤 수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시행 시점은 이제 빨라야 하반기 정도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새롭게 미국 46대 대통령에 취임한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이민 개혁 법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